철도비의 선두주자 레일파워의 팀장 김윤옥입니다. 저희 레일파워에서 준비한 것은 춘천 속초를 대상으로 철도 전 단계에 걸쳐서 BIM 적용 기술을 준비했습니다. 그럼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일파워는 저희 한우 CMB와 베이시스 소프트웨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저희 기술에 대한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기술에 대한 영상이었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철도 설계 전면 BIM의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도 건설 산업은 다음과 같이 과업이 구분될 수가 있습니다. 기본 계획 및 기본 설계 단계에서는 2D 기반의 측량 및 지반 조사를 데이터로 LOD 200 수준의 기본 설계 모델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실설계 단계에서는 LOD 300에서 350 수준의 상세 설계 모델링을 수행합니다. 그러나 계획이 수정될 때마다 모델링은 반복 수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 3D 성과품뿐만 아니라 구조 계산서, 도면, 수량 산출의 성과품을 별도로 같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시공과 유지 관리 단계에서 전혀 BIM 데이터를 활용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철도 전면 BIM 현황에 대한 문제점을 다시 좀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2D 도면에 대한 현장 조사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현황 파악이 어렵습니다. 또한 소통 및 협업이 불가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모델링에 대한 소요 시간이 매우 과다하게 소요되고 있습니다. 또한 3D 모델링 성과뿐만 아니라 2D 성과품에 대한 도면, 수량에 대한 이중 작업을 하고 있는 게 현 실태입니다. 그리고 시공 및 유지 관리에 대한 활용하기 위해서는 설계 단계의 모델링에 시공 단계의 정보 속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반영되지 못하는 게 가장 문제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레일파워에서는 춘천 속초를 대상으로 철도 전 단계에 대한 걸쳐서 BIM 기술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춘천 속초 사업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춘천 속초는 총 연장 94km 구성되어 있고요. 저희 레일파워에서는 기본 및 시설계를 지금 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철도 전 단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조사, 상세 설계, 성과품, 생애 주기로 구분해서 BIM 기술을 나열해 봤습니다. 먼저 조사 계획에 대한 현장 조사 부분입니다. AR 기술을 활용한 계획 노선에 대한 현장 조사입니다. 기존에는 종이 도면을 바탕으로 현장 조사를 수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저희 레일파워에서는 춘천 속초 전 공구를 GPS 수준이 되는 AR 기기를 통해서 모델링과 접목하여서 전 공구를 현장 조사를 수행했습니다. 그래서 GPS 기반의 구조물을 현 위치에 맞춰서 파악을 했고 설계 현황을 시각화해서 현장 조사를 활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드론을 활용한 기존 구조물 간섭 검토입니다. 기존 구조물에 대한 직관적으로 파악이 안 되는 부분들은 저희가 드론을 해서 기존 구조물을 스캐닝하고 스캐닝한 데이터를 BIM 모델링과 경합해서 간섭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노선 계획에 대한 기술입니다. 철도 전용 소프트웨어를 활용해서 개방형 3D 맵을 구축을 하고 노선 계획에 대한 부분들을 선형과 종단을 동시에 계획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활용했습니다. 그래서 계략적인 구조물 계획을 세우고 그거에 대한 부분들을 쉽고 빠르게 선형 계획에 대한 부분들을 서포팅했던 상황입니다. 다음은 노선 검토에 대한 기술입니다. 지역 모델링을 수행한 후에 저희는 지정물 모델링을 같이 수행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기본 설계 선형 대비 대안 선형에 대한 부분들을 각각 3D 시각화해서 검토를 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최적안에 대한 선형을 검토하고 계략적인 구조물 계획을 3D 시각화해서 검토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시각화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최저간에 대한 이상 유무를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본 영상은 춘천 속초 609에 대한 영상입니다. 이렇게 수행하다 보면은 선형 계획에 대한 부분을 신속하게 의사결정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나머지 상세 설계에 대한 기술입니다. 먼저 실시간 협업입니다. BIM 프로그램이 없는 발주처와 설계사를 대상으로 저희 춘천 속초에서는 실시간 협업 플랫폼을 구축하였습니다. 그래서 문서 등록 및 모델 도면 관리도 같이 실시간 협업 프로그램에 같이 올릴 수가 있습니다. 또한 별도의 설치 프로그램이 없이 저희가 웹 기반에서 모델을 활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계기관자들이 이슈 사항들을 실시간으로 검토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도 실시간 채팅 기능을 해서 동시 접속해서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웹 기반으로 언제 어디서나 별도의 프로그램 없이 실시간 의사결정해서 협업을 할 수 있는 기능을 구축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대한 기술은 상세 모델링 기술로서 3차원 지층 및 지방 해석 기술입니다. 시추공 볼링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3D 지형 모델을 구축을 합니다. 그리고 3D 지형 모델링에다가 그 객체에 대한 모델링을 매핑을 해서 지반 조사의 해석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단면별 여러 단면별에 따라서 그거에 대한 물성치와 해석에 대한 조건을 걸으면 바로 그런 부분들의 결과값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상세 모델링 기술 두 번째입니다. 매개 변수를 활용한 구조물 자동화 모델링 기술입니다. 저희 춘천 속초에서는 선형 구조물에 대한 그 단면의 형상과 그리고 선형 정보에 대한 부분들을 매개 변수화해서 구조물 정보에다 다 매핑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형 정보에 대한 부분들이 계획이 변경이 되면은 변수값을 적용하여서 단면이 본 영상과 같이 실시간으로 변경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선형 정보 외에 객체에 대한 모델링도 변수값을 적용하여서 이러한 부분들을 설계 변경이 되면 자동으로 변경될 수 있도록 저희는 구축을 하였고요. 이런 부분들 나중에 단면 변경 시 신속하게 대응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상세 모델링 세 번째 기술입니다. 철근 배근의 자동화 기술입니다. 저희가 철근 라이브러리에 대한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저희가 간격에 대한 조건, 선형에 대한 조건을 해서 주철근과 배력철근에 대한 모델링을 형상화를 자동화할 수 있도록 구현했습니다. 또한 성과품인 도면, 수량 산출서도 바로 산출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다음은 상세 검토 및 성과품입니다. 먼저 상세 검토입니다. BIM을 통해서 최적에 대한 설계 검토를 할 수 있도록 지금 할 계획이고요. 설계 단계에서 본 영상과 같이 시공에 대한 가설 시뮬레이션을 구현할 겁니다. 그래서 설계 단계에서 미리 사전에 시공상에 대한 리스크 부분들을 없앨 수 있도록 구현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인터페이스 부분입니다. 노반 모델링이 다 끝나고 나면은 궤도, 전기, 신호, 통신에 대한 시스템 분야 부분들에 대한 모델링을 매핑해서 정합성 유무를 파악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노반과 시스템 부분에 대한 병행 검토를 같이 수행하고자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전자도면 부분입니다. BIM을 활용하고자 하는 큰 목적은 종이 도면을 쓰지 않는 페이퍼 리스입니다. 그래서 저희 춘천 속초에서는 목적 구조물에 한해서 지금 전자도면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건 누구든 이 영상처럼 간단한 휴대용 기기를 통해서 모델을 형상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수량 산출 기술입니다. 매개 변수를 활용하여서 수량 산출을 자동화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춘천 속초에는 모델링에 매개 변수에 대한 정보가 입력되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매개 변수를 활용해서 수량 산출에 대한 조건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자동 수량, 연동 수량, 수동 수량을 구분하여서 기존 수량 산출서의 폼에 맞춰서 모델 기반에서 수량이 자동으로 나올 수 있도록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설계에 대한 기술을 바탕으로 시공과 유지 관리에 대한 기술입니다. 먼저 분할 및 속성입니다. 객체 분할 및 정보 입력에 대한 기술로서 설계비 모델을 시공 단계 때 활용하고자
설계 때의 모델을 분할할 수 있는 레일 파워만의 기술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분할된 객체에다가 정보를 자동으로 입력할 수 있게 시공과 유지관리 정보를 입력할 수 있는 프로세스에 대한 로직을 짰습니다. 다음은 제도인 KRQP의 개선입니다. 시공 단계 때 활용하기 위해서 기존의 CBS 체계에 있는 KRQP를 BIM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OBS 체계에 대한 제한이 필요하고 나중에 기성과 공정을 하기 위해서는 복합 단가 방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춘천 속소를 대상으로 제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성 공정 기술입니다. 저희 레일파워에서는 발주처와 시공사, 감리단이 BIM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공 단계에서 이걸 활용하자 레일파워만의 자체 기술로 해서 시공 관리에 대한 프로그램을 개발했습니다. 국내 최초로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공정관리, 시뮬레이션, 공사일지 작성, 기성관리 등 시공에 필요한 모든 정보에 대한 부분은 프로젝트를 개발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웹 기반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별도의 프로그램 없이 태블릿 PC에서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본 기술은 1년 동안 한국도로공사의 검증을 받았고 양평이천 사업단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공 검측입니다. AR며 MR 기술을 활용한 시공성 확인입니다. GPS 수신이 되는 AR 장비를 통해서 설계 빔 데이터를 시공 단계 때 정밀도에 대한 시공성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GPS 수신이 안 되는 부분들은 MR 장비를 통해서 시공 터널 내에서 검측을 활용할 수가 있었고 이러한 부분들은 국토교통부의 다양한 시연을 통해서 검증을 입증을 받은 상황입니다. 지금까지는 그 기술을 보여드렸고요. 네, 12분 경과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레일파워 기술입니다. 챌린지 우승뿐만 아니라 지필진 그리고 R&D를 참여했고 자문위원도 저희는 8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기술로 요약하면 지금까지 보여준 기술은 설계 개선 효과와 모델링 기술 그리고 생애주기 정보 활용, 스마트 기술 연계 등 다양한 부분에서 지금 보여주신 것처럼 정리할 수 있습니다. 레일파워는 철도 BIM 기술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자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응답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 질문 하나 드릴게요. 굉장히 다양한 어떤 툴도 활용하고 계신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은 어떤 툴을 사용했고 어떤 부분을 직접 개발하고 하셨는지 이걸 좀 명확하게 좀 구분해서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정보들 굉장히 많은 다양한 어떤 툴을 사용하다 보면 정보 교환을 해야 되는데 그 표준에 대해서도 혹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그 오토데스크 제품군하고 벤틀리, 올플랜에 대한 프로그램을 다 사용해서 지금 적용했던 부분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동화 기술은 다이나모를 부분에서 객체에 대한 부분들의 정보 속성을 자동 매핑할 수 있는 기능을 지금 넣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철근에 대한 부분들은 올플랜에 대한 알토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자동화 기술을 썼고요. 나머지 선형에 대한 부분들은 벤틀리 컨셉 스테이션을 통해서 저희가 구현했다는 보시면 되고요. 저희 레일파워 팀은 설계랑 시공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표준 분류 체계에 대한 부분들을 그 전에 정의를 내렸고 그거에 대한 코드 체계도 정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설계랑 시공에 대한 부분이 정보가 같이 연동이 될 수 있게 그런 체계를 구성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이 지금 효과 부분에서 여러 가지 이렇게 현장 조사 나갈 때 또 장비를 쓰시고 이렇게 하셨는데 그거에 대한 이 결과라고 해야 될까요? 기간이 얼마나 단축됐다, 비용이 좀 줄었다, 이런 어떤 것들을 좀 제시해 주셔야 되는데 어땠습니까? 우선은 조사에 대한 부분을 봤을 때는 저도 설계를 해봤지만 종이 도면으로 이 현황이 맞는지 파악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위치가 맞는지. 그래서 GPS 제좌표에 그 구조물이 어떻게 쓰는지에 대한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모델링에 대한 부분으로 봤을 때는 계속 반복적에 대한 계획이 변경됐을 때마다 저희 그 부속적으로 계속 모델링을 수정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자동화 기술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생산성을 끌어올릴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 철근 모델링이 가장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나중에 수량적인 거랑 모델링에 대한 개념이 틀리기 때문에 저는 별도의 프로그램을 통해서 결과값만 성과품만 나올 수 있는 개념으로 접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나중에는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시공 단계 때 설계가 어떻게 서포트를 해줄까에 대한 개념으로 이제는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 겁니다. 그 2020년도에도 BIM 챌린저를 우승하셨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은 이게 보니까는 BIM 전문 업체로서 여러 가지 기술을 활용하고 운영하고 계신데 근본 2022년도랑 비교했을 때 2022년도 현재로서는 뭐가 좀 더 달라졌는지, 뭐가 또 향상이 되었는지 그것만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죠. 우선은 2020년 비해서 지금 2년이 흘렀는데요. 저희가 가장 크게 생각하는 것은 인식에 대한 변화였습니다. 기술도 다 다양한 기술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이제는 2년 전에는 BIM은 전문 그 사들의 영역, 고유 영역이라고 인식을 했는데 이제는 2년이 흐르고 나서부터는 이제는 이 부분을 어느 누구나 적용할 수 없는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 또한 이제는 BIM의 고유 영역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BIM을 활용해서 그 프로세스를 활용해서 어떻게 기존에 갖고 있던 지식을 활용할까 그런 식으로 건설 엔지니어가 접근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